죄송합니다. 촬영하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2018년 4월 21일에 잠실에서 춘천역까지 왕복 224km를 17시간 30분 동안 질주를 할 때 그 춘천역 근처에 있는 소양 2교 바로 옆에 소양강 처녀 그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던 사진,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양강 그 처녀의 그 노래가 춘천을 이제 소재로 한 그 노래다 보니까 그 기념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소양 2교 옆에 있는 소양강 처녀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2018년 4월 21일에 북한강 자전거 길을 3년 만에 다시 그 했었었고요. 종주를 했었었고요. 왕복 완주.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8년도 5월 19일에는 이번엔 또 남한강 자전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잠실대교에서 팔당대교 지나서 북한강 철교 건너서 양수역, 양평역, 여주, 그 다음에 여주하고 원주 사이에 있는 그 섬강을 지나서 그 섬강 지나서 원주시 불원면까지 갔던 것은 그 3년 전인 2015년도 5월 1일하고 동일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2018년도 그 두 번째로 그 섬강에 갔었을 때는 그 3년 전에 갔던 그 지점에서 추가로 한 10km를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섬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충주의 그 남한강 대교까지 내려갔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그 외곽에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에 있는 남한강 대교까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섬강에 있는 섬강교라는 다리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더 내려가니까 충주시 양성면에 남한강 대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대교까지 10km를 더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대교에서 남한강대교까지 왕복 230km를 그때 한 16시간 20분 동안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 한 4월 19일 날 잠실에서 남한강대교까지 16시간 20분 동안 왕복 230km를 탔던 경우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5년 전에는 북한강 자전거길 또 남한강 자전거길을 그런 200km 이상을 각각 탔었고 또 지금부터 2년 전에는 또다시 그 정도 거리를 한 16, 7시간 동안 자전거를 열심히 탈 정도로 자전거 마니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영산강 자전거길 거기는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그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거기까지 또 왕복 100km 정도 자전거 타기도 하고요. 또 전남 목포에 있는 영산강 하구 뚝에서 나주 터미널까지 자전거로 한 80km를 타고 와가지고 나주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칸에 자전거를 싣고 서울에 올라온 적도 있고요. 또 경남 통영 한려산 국립공원 통영에 무슨 저기 갔을 때는 그 고속버스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가서 통영의 한려산 국립공원을 뭐 미륵산 케이블카 뭐 이런데 금호 충무 마리나 뭐 이런데 요트 마리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또 통영시를 자전거로 이렇게 종주하고 이충무공 유적지인 그 세병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통영이라는 거 아시죠? 임진왜란 그 당시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주둔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다 해서 삼도 수군 통제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도 수군 통제영. 그래서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통제영에서 가운데 제자를 빼고 통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삼도 수군 통제영에서 가운데 제를 빼니까 통영이 됩니다. 그래서 통영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충무시였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충무공, 이충무공
할 때 충무공 이순신할 때 충무를 따가지고 원래는 그 통영이 충무시였는데 통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삼천포시는 지금은 사천시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아실 것 같고요. 여하튼 통영에도 고속버스 수화물관에 자전거 싣고 가가지고 통영을 일주하고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자전거 타는 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이제 누구나 쉽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고 그 달리는 건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만 자전거는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얼굴에 스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또는 친구들끼리 동호인들끼리 자전거 타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스포츠, 스트레스, 워라밸 시대의 스포츠로서 운동량이 체력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다른 스포츠들은 체력 부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구나 축구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마라톤 이래 규칙적인 동작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부상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간다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부상 확률이 높진 않거든요. 그에 반해서 축구나 뭐 이런 과격한 그런 운동들은 굉장히 불규칙적인 동작, 액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상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탁구나 배드민턴 뭐 이런 것도 좋은 운동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건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런 것들은 한쪽만 주로 쓰다 보니까 편측성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마라톤이거든 양측을 다 양쪽을 균형 있게 쓰니까 몸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각자가 마음에 드는 운동을 찾아서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등산을 좋아한다, 탁구를 좋아한다, 테니스를 좋아한다, 배드민턴을 좋아한다, 농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좋아한다, 뭐 다양한 스포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꼭 마라톤이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자전거 타기도 뭐 몸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운동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5, 60대 이렇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도 이렇게 그 유니폼으로 딱 열대 분, 10분에서 10대 분 이렇게 단체로 유니폼으로 맞춰 입고 한강을 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참 알차게 사신다 이런 느낌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좋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헬멧을 쓰고 운동하시라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전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단위로 또 친구분들과 한강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자전거 타시면서 자전거의 멋과 맛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복수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